안녕하십니까, 윤기만입니다. 일본과 한국의 장래는 어떻게 되리라고 보십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컴퓨터가 3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한은 일본은 절대로 한국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현재 진행 중인 3차 산업혁명은 영어권인 미국이 주도하고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이 컴퓨터가 3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한 한국은 미국과 더불어서 세계를 리드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한글 알파벳이 영어와 비슷한 숫자와 조합으로 언어를 만드는 한글 때문입니다. 영문을 기본으로 만들어 세계 시장을 장악한 컴퓨터 자판기가 한글에 너무나도 잘 맞기 때문입니다. 한글 덕분에 한국은 미국이 많은 투자와 노력으로 장시간 투자해서 연구해서 어렵게 만든 개발품들을 손쉽게 복사할 수 있습니다. 한국만이 그렇습니다. 일본이 미국을 복사해서 지금까지 산업을 발전시키면서 세계 제2의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일본의 모든 산업품은 다 미국 걸 카피한 겁니다. 모든 전자제품, 모든 현대적인 산업 제품들은 다 미국에서 만들어낸 겁니다. 그걸 일본에서 발빠르게 카피를 하고 조금 더 발전을 시켜가지고서 조금 더 값싸게, 이 사람들은 카피를 했기 때문에 연구비와 시간을 투자를 안 했거든. 그러니까 가격이 내려갈 수밖에. 좀 싸게 팔으니까 이 장사가 됐던 겁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이제부터 한국은 일본보다 훨씬 쉽게 미국을 복사해버립니다. 그리고 더 빠르게 더 거대한 경제 성장을 이루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같은 시대를 살아왔으니까 금방 돌이켜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모든 전자제품 하면 일제가 최고였습니다. 소니 TV 세계 넘버원이었습니다. 소니 카메라, 이제 일본 카메라, 미놀타, 니콘, 일본께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미제를 카피한 겁니다. 카피해서 일본이 산업을 그렇게 일으켜서 세계 제2의 경제 강국이 됐던 겁니다. 그렇다게 그런 걸로 따져보면 스마트폰도 사실은 미제거든요. 미제인데 일본이 더 먼저 카피를 해서 더 먼저 발전을 시켜가지고 전 세계의 시장을 석권해야 되는데 일본은 그걸 못하고 삼성이 그걸 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이 삼성이 스마트폰을 애플 걸 카피해가지고 세계를 양분해가지고 지금 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따지고 보면은 일본이 훨씬 더 빨리 그걸 카피를 해서 세계 시장을 석권했어야 되거든. 삼성보다는, LG보다는. 근데 왜 그걸 못했냐? 컴퓨터 이게 국어 때문이야. 언어 때문이야. 알파벳을 조합을 해서 다 언어를 만들어내는 그 구조가 영어와 한글이 비슷해요. 영어는 26개 가지고 조합을 해서 수많은 말을 만들어내고, 한글은 24개를 가지고 조합을 해서 수많은 언어를 만들어낸다고. 그 구조가 비슷해요. 영어하고. 그러니까 영어용 버전을 한글용 버전으로 바꿔치기 하기가 너무 쉬운 거야. 자판기 키 하나를 가지고 영어와 한국어를 쉽게 넘나들 수 있는 언어는 한글밖에 없어요. 그것이 증명이 되고 있잖아. 지금 컴퓨터 산업, 인터넷 산업, 전자산업 이런 것들이 요즘은 옛날에는 이 사람 손으로 하던 걸 요즘은 다 컴퓨터를 하기 때문에 컴퓨터가 발전하는 게 속도에 따라서 같이 발전을 한다고. 그래서 소니가 몰락해 버렸잖아. 삼성에 치여가지고. 이 컴퓨터가 보니까 그전에는 하나의 그 사무기기였었는데 이제는 산업 발달의 한계를 넘어서 이 문명을 만들어내는 이 도구가 됐어요. 연장이 돼버렸다고, 컴퓨터가. 그렇기 때문에 그 연장을 활용을 잘할 수 있는 언어를 가진 나라가 일본어보다는 한국어와 영어가 너무 흡사하거든. 그 언어를 만들어내는 조합 메커니즘이 영어와 한국어가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일본어나 한문 가지고는 그게 그 조합이 영어하고는 달라요. 언어를 만드는 조합 구조가. 내가 볼 때는
앞으로는 모든 산업 발달은 컴퓨터에 의해서 진행될 것 같아요. 따라서 한국 사람은 아시겠지만은 개인기에 뛰어난 국민입니다. 혼자 하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 국민도 못 따라와요. 한국 사람은. 우선 당장 골프만 보자고. 골프만. 사실은 영국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미국으로 건너와서 한국으로 이제 일본을 거쳐서 한국으로 건너왔는데 그 나라를 다 제치고 한국의 여자 골프는 세계 랭킹 1위입니다. 이게 혼자 하는 게임이기 때문이거든. 혼자. 이 태권도 같은 거 혼자 하잖아. 양궁, 사격 이런 거 혼자 하는 거. 이런 것은 한국인의 역량을 세계 어느 나라 국민도 못 따라옵니다. 근데 재밌는 일화를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골프는 사실은 여자들보다는 남자들이 그 골프 인구가 훨씬 더 많습니다. 남자 프로 골퍼가 되려고 하는 지망생들도 남자가 훨씬 많습니다. 여자보다. 그런데 왜 그 뛰어난 개인기를 가진 똑같은 한국인이 여자만 세계를 제패하고 남자는 제패를 못하느냐? 여러분 그거 궁금하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 한국의 여자 프로 골퍼들의 그 선생님, 첫 번의 선생님은 누군지 아십니까?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아버지. 자기 아버지가 첫 번째 선생님입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가 자식을, 딸 자식을 놓고 가르칠 때, 딸 자식은 아버지가 얘기하는 걸 잘 따라. 이렇게 쳐보라, 저렇게 쳐보라 하면 이렇게 쳐보는데, 아들은 아버지가 얘기하면 알았어요. 그리고 칠 때는 지고지대로 친다고. 오직 그 차이야. 전 세계 골프 선수들의 첫 번째 선생은 누구나 다 아버지야. 아버지가 가르쳤다가 거기서 이제 재량이 보이면, 재주가 좀 보이면 전문 그 골프 그 트레이너한테 넘기거든.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들을 더 열심히 가르쳐. 그런데 아들은 세계를 석권을 하는 선수가 못 되는 것은 자기 디그니티가 너무 세기 때문이야. 여자는 아버지가 하는 얘기를 따라오는데 아들은 대답만 따라오고 실제는 안 따라와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들이 개인기가 뛰어나니까 개인기 위주로 모든 산업을 발전시켜 나가면 내가 볼 때는 세계 제패하는 건 쉬운 문제라고 봅니다. 혼자 할 수 있는 산업 많잖아요. 컴퓨터 소프트웨어 같은 거 개발 같은 거, 금융업 같은 거, 금융업도 혼자 할 수 있어요. 예, 브로커, 금융 브로커. 이 세상에는 실질적인 자산 가치보다 이 파생 상품 가치가 훨씬 크고 거래량이 많습니다. 그걸 운용하는 것들은 다 개인입니다. 그 파생 상품들을. 자영업 같은 거 이런 건 혼자 합니다. 금방 우리가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 한국에 많이 와서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자영업 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네. 그 사람들 그 원어민 영어 강사나 해서 먹고 살지 한국에 와서 자영업해서 먹고 사는 사람 못 봤습니다. 한국 사람 미국 가면요 돈 없는 사람도 한 2, 3년이면 자기 가게 하나 차립니다. 돈 있는 사람은 그냥 한두 달이면 차려버리고 영어 못하거나 뭐 영어 문화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자영업에 뛰어난 사람들이야. 내가 볼 때는 이런 걸 위주로 이 산업을 발달시켜 나가면 개인기 위주로 발달시켜 나가면 한국인을 당할 국민은 세계에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일본 사람과 한국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한국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굉장히 충실합니다. 단체나 국가에 충실하지 않습니다. 일본 사람들은요, 자기보다는 국가나 단체에 훨씬 더 충실합니다. 그래서 여행지를 가만히 돌아다니다 보시면요, 일본 관광객하고 한국 관광객하고 차이가 월등히 나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디 양팀 다 안내자가 있어요. 안내자 길을 들고 있습니다. 일본 관광객들은 그 관광 안내원 깃발 아래 쭉 다 모입니다. 잘 모입니다. 한국 사람들 관광객은요, 깃대 잡은 사람은 혼자뿐입니다. 다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관광을 하느라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기가 뛰어난 한국 사람들은 나라와 단체와 회사에 불만이 많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래서 그 한국의 데모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지난 70년 한국이 이제 그 민주국가 형태를 시작한 것이 한 70여 년 되는데 70여 년 동안 데모 안 하고 지나간 해가 몇 개나 있습니까? 나는 단 한 번도 없다고 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나라도 없을 때부터 데모가 시작이 됐습니다. 반탁이냐 신탁이냐
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부터 남북 그 사상 갈등으로 번져나가면서 내전으로 이어져 가지고 그것이 지금까지 오늘에 이르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둘만 모이면 단체를 만듭니다. 사실은 단체를 잘 만들어. 근데 그 단체를 한 번도 제대로 운영해 보는 걸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여서 여러 사람이 해야 되는 정치 마당이 저렇게 맨날 시끌벅적하다 이거야. 맨날 싸움 쳐부시고. 왜? 이 개인기가 뛰어난 국민성 때문이야 이게. 그 국민성 때문에 뭉치질 않으니까 사람들이 뭉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한국 사람들 이제 유태인들이 세계에서 가장 생활력이 강한 국민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머리도 좋고. 근데 유태인들이 한국 사람들에게 대놓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과 1대1로 하면 절대로 못 이긴다고 하는 걸 인정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한국 사람 2사람하고 유태인 1사람하고는 해볼만 하답니다. 한국 사람 3사람하고 유태인 1사람은 반드시 유태인이 이긴다고 장담을 한답니다. 그게 아주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얘기 같아요. 그리고 그런 얘기를 내가 유태인들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대모를 하고 그렇게 서로 그냥 이 사분우열 갈라지면서 나라가 지금 바둑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라는 발전해 왔다 이런 얘기야. 지금까지 한국이 이 뛰어난 개인기로 나라를 발전시킨 거야. 이 유명한 그 한국의 현대 같은 데도 정중히 혼자 구멍가게부터 시작해가지고 발전한 거 아닙니까? 이병철이도 구멍가게 삼성상해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날 삼성이라는 회사를 이룬 거 아닙니까? 그 개인기입니다. 그 순전히 다 개인기. 그 개인기를 발휘해서 오늘날 이 발전된 한국이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조금 아이러니해요. 그 개인기가 뛰어나서 서로 그냥 시끌벅적하고 맨날 데모하고 싸우면서도 그래도 그 속에서도 발전을 해가더라고. 그 지금까지 아시겠지만 한국에 제대로 된 지도자를 한 명이라도 있었습니까? 이 지도자를 한 명도 못 만난 그 상황 속에서 오늘날까지 한국이 이렇게 발전을 시킨 것은 순전히 뛰어난 그 개인기 때문입니다. 내가 볼 때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컴퓨터가 3차 산업혁명을 인도하는 한 리드하는 한은 일본은 절대로 한국을 이기지 못합니다. 지금도 떨어졌어요. 이미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 일본이 한국에 훨씬 앞서야 되거든. 근데 이 컴퓨터가 나옴과 동시에 일본이 뒤처지기 시작했다고 한국한테. 왜? 그 개인기 때문이야. 내가 볼 때는 일본이 한국을 이길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일본어를 포기하고 한국어를 일본어로 받아들이면 이건 다른 얘기야. 일본은 단체 생활을 잘하거든. 그 단체가 모인 힘이 개인기가 아무리 뛰어나도 단체에 그 합성된 힘을 당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일본이 자존심을 버리고 국어로 택하면 한국은 또 일본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날이 또 올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